네, 안녕하세요. 저는 덕다이브 한승우. 네, 안영찬. 네, 김덕일입니다. 예, 저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김덕윤 대표고요. 지금은 저희 그 게임 쪽 산업을 좀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뭐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아유, 이거 영상으로 하니까 당황스럽네. 저는 현재 이제 e스포츠 빅데이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시작한 지는 거의 한 2년 차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우와, 업력이 2년이나 되셨어요. 연차로 2년 됐죠. 네. 사실 2년 버티기가 쉽지 않은 네. 텐데 매출은 잘 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매출은 아니요. 저희도 아무래도 연구하면서 계속적으로 실험 테스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도 한 3년 봤어요. 초창기에는. 네, 그래서 아마 내년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해볼 예정이고 내년 한 중반 이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 들어가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사실 덕윤이가 이제 작년에 저랑 함께 생활을 했고, 그래서 원래 전직 프로게이머였는데 아마 네. 프로게이머 썰부터 이제 뭐 되실 수 뭐 기자 뭐 이것도 뭐 할만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하는 사업 이야기 그리고 게임 업계 이쪽 좀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은 처음에 프로게이머를 했는데 네. 그냥 말 편하게 프로게이머를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종목이 정확히 게임이 어떤 거였어? 그때 이제 시장은 다 이제 그 당시가 2000년, 2001년 그때니까 이제 스타크래프트. 스태크래프트? 우리 중3 막 이럴 때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중학교는 캐나다에 졸업하고 왔어요. 아버지 일 때문에 캐나다 갔다가 이제 오니까는 또 학년이 1년이 텀이 있는 거예요. 중3은 이제 한국에서 다닌 거예요. 한국을 다녔는데 이제 와서 한 몇 년 있다가 오니까 적응을 못 하겠는 거야. 사실 막 공부 따라하는 거 너무 힘들고 사실 뭐 우리나라가 특히 아시지만 뭐 솔직히 제가 지금 몰라요. 저도 이제 아재가 돼가지고 지금은 요즘 중학생 수준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한 그때 수학으로 치면 거의 초등학생 수준이었으니까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갑자기 왔더니 막 애들 막 2차 방정식 하고 있고 함수하고 있고 그러니까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제 공부 흥미도 없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원래는 어렸을 때 제 꿈이 이제 저기 운동선수였어요. 원래는. 어떤 거? 원래는 어렸을 때 야구를 너무 좋아했어. 그래가지고 야구 선수 꼭 하고 싶었는데 그 실제로 엄마하고 아빠 몰래 일단 그 리틀 야구 뭐 테스트를 보러 다니기도 했어요. 됐는데 된 거야 이제. 팀에서 이제 들어와라. 그렇게 했는데 이제 가족들이 너무 반대를 심하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거를 뭐 어떤 선수들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면은 가족들이 반대를 심하게 했는데 자기는 막 뭐 죽어도 다녀야겠다. 그래서 이제 뭐 밥도 안 먹고 막 진짜 그렇게 항의하면서 부모님한테 결국 자식 있는 부모님 없으니까 그래서 보내준 선수들도 있어요. 근데 유명한 선수 중에는. 근데 저는 그런 놈까지는 아니었고. 아니 그러면 이제 프로게이머에서 네가 이제 실제 온게임 내에서 방송도 출연했잖아. 근데 그 출연을 하게 됐을 때 그게 어떻게 제의가 온 거야 그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썰을 쭉 가자면 뭐냐면 운동선수를 하고 싶어, 그 운동선수라는 걸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못 하잖아. 중학교 때부터 운동선수 시작해서 뭐 할 수 있다? 거의 힘들거든. 거의 중학교 1학년 아니면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특히나 생활 스포츠가 아니라 엘리트 스포츠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우연하게 캐나다에서 운동선수라 기회가 생겼어요. 우연하게 캐나다에서 이제 그때 요때 키가 중학교 1학년 키였다. 그러니까 키가 큰 편이니까 이제 학생부 선생이 그때 또 이제 농구부 감독이었는데 그냥 데리고 간 거예요. 영어 한 마디도 못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하게 되니까 운동선수라는 게 이렇게 하니까 또 재밌구나 이런 것도 느껴서. 근데 또 한국에 오니까는 그것도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운동하려다가 갑자기 또 공부하려니까 또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사람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이게 좀 도피처를 찾게 돼요. 이제. 그게 게임이었어 이제. 그게 이제 그때는 제가 원래 게임도 좋아했고 게임이었는데 이게 동네 PC방 대회 이런 거 하는데 원래 그런 거 대회 나가는 거 좋아했어요. 그냥 이제 원래 또 스포츠 선수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나 했던 사람 특징이 승부에 강해. 그러니까 자기 이제 그 클래스 레벨을 좀 보고 싶어하는 게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하나. 우리 학교에서 내가 제일 잘하는데 우리 동네 최소한 우리 동네라는 게 이제 동네 리그에서는 얼만큼 잘하나. 그러면은 보통은 게임할 때 그냥 친구들이랑 웃고 떠들면서 하는데 이렇게 승부욕 있는 사람들은 내가 여기서 제일 잘해야 돼라는 생각으로 연습하고 약간 훈련을 하고 이렇게 했나요? 그러니까 이제 벽이 그 프로게임 나중에도 또 천천히 설명드리겠지만 게이머들 실력은요 공부 많이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근데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게임 실력은 스포츠도 마찬가지인데 계단식이야? 계단식이에요. 계단식인데 이게 좀 길어. 이렇게 올라가려면은 여기서 한계점을 한번 이게 무슨 뭐 디지몬 진화하듯이 여기서 한계점을 한번 뚫어야 돼 이제. 그래야지 올라가는데 그거에 하려면 뭔가 자극이 필요해요. 예. 근데 이제 요 벽을 못 넘은 상태면은 내가 어떠한 자극을 한번 받고 싶다 이럴 때는 뭔가의 변화를 줄 때가 있어요. 모든 스포츠 다 똑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걸 나도 이제 내가 본능적으로 안 거지.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 대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지역 대회에서 계속 우승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이제 강남구대 그때는 지역 대회가 지금 이제 대통령의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로 통합이 되는데 그땐 지역 대회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지역 대회에서 계속 우승을 하고 했는데 게임은 뭘로 했어 그러면? 그때는 이제 스타크래프트 그때도. 스타로. 근데 이제 소위 말하면 뭐 이기석이나 지금 뭐 해설가를 활동하신 김동훈 씨처럼 그때 배틀탑 대회라는 그 대회가 제일 컸어요. 또 하나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근데 거기서 원래 나가야 인정을 받는데 거기는 왜 못 나갔냐면은 거긴 레더를 꾸준하게 돌려야 돼요. 레더를 꾸준하게 돌려야 되고 그리고 사실상 그때는 어뷰징이 많았어요. 네, 근데 제가 확실하게 팩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해설위원하고 있는 김동훈 씨는 그 많은 옛날 게이머들은 어뷰징이 진짜 많았는데 어뷰징이라는 게 뭐냐면요. 말씀드리자면 레더 할 때 내가 A라는 애하고 B라는 애하고 친구야. 그럼 얘가 점수가 뭐 한 1500점인데 얘가 한 1600점이 되는데 붙었어요. 아는 사이니까 얘를 한번 밀어줘. 그래서 점수를 올려주는 거야. 몰아주는 거네. 몰아주는 거지. 그래야지 왜냐하면 탑 22, 30위 안에 들어야지 본선 대회를 나갈 수 있으니까 내가 대회 가는 게 확정됐다 싶으면 아이들이 만들어서 몰아주는 거야. 근데 김노일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옛날 게이머들 한 번쯤 저도 한 번쯤은 해봤어요. 근데 그분은 안 하더라고. 와 진짜 곤조 있었어 진짜. 네, 칭찬하는 바예요 진짜. 저는 궁금한 게요. 네. 그냥 게임을 했는데 동네 대회에서 막 우승하는 것도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거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되게 연구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연구도 많이 하고 연습도 많이 해보고. 근데 이제 아쉬운 게 아까 그 배틀탑 대회 그 얘기하는 거랑 좀 연결이 되는 건데 꾸준하게 해야 되고 뭐 친구들이랑 어비징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당시에 집에 저희가 컴퓨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러 컴퓨터를 엄마가 안 사준 거예요. 현명하셨네. 예. 그러니까는 제가 할 수 있는 연습 시간이 하루에 한두 시간인데 그것도 되게 운 좋았던 게 PC만 사님이랑 되게 친했어요. 근데 PC만 사님이 스타를 배우고 싶어 하는 분인데 맨날 알려달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좀 알려드리고 막 도와드리고 하면은 막 PC만 해줬고 옛날에는 뭐 음식을 팔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해봐야 컵라면 뭐 과자 그러니까 그런 거 좀 도와주고 학교 끝나고 가고 그러면은 막 두세 시간씩 네 그냥 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가 이러면서 구석자리 하나 줘요. 거기서 연습하고 가는 거야 이제. 그분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 보고 싶은데. 근데 예, 거기서 연습을 하면서 이제 나갔죠 이제. 대회를 나가게 됐고. 나는 되게 신기한 게 보통 우리가 스타 하면은 따로 시간을 내서 연습은 잘 안 했던 것 같은데 그치. 이게 운동선수여서 그랬는지 그게 몸에 뱄었는지 딱 훈련하고 이제 대회 나가고 하기 전부터 마인드 컨트롤이나 전략을 충분히 생각을 하고 들어가네. 그치 약간 그런 게 있지. 근데 이제 사실은 딱 그래요. 이제 예전에 저 게이머 했어요 그러면은 뭐 어떤 종목 했어요? 뭐 했는데요? 뭐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옛날에 뭐 지금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뭐 프로리그 한창 할 때 그때 선수도 많이 할 거예요. 뭐 옛날 올드 게이머로 해봤자 뭐 보시면 뭐 이제 이용호 전에 뭐 최현성이라든가 이런 분들 다 기억을 하지만은 임요한이라든가 저는 이제 약간 그 전 세대? 때랑 그 전 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기봉 이럴 때가 이기석. 그때예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대회를 만약에 예선전을 근데 이상하게 예선전이 좀 인연이 없었어요. 방송 대회는 예선전 못 들었고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웃기는 게 그런 대회에서는 입상을 많이 했어. 막 뭐 부산 MBC 배 대회. 그땐 지역 방송에서 이상하게 방송국 국장님들이 지역 방송에서 게임 대회 이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막 젊은이들 좋아하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막 뭐 청주에 막 MBC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자체 지역 방송에서 막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 걸 ITV 이런 대회도 있어. ITV도 있었고 그런 데서는 많이 했는데 오지엔 같은데 그때 오지엔이 원탑이었으니까 나중에 MBC는 후발주자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오지엔에 못 나가서 봤으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기억하는 경우가 적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김덕윤 치시면 아마 그게 있어요. 근데 그게 게임이 스타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프로가 되기 전 과정이었어요. 그 당시가. 그게 뭐냐면 지금으로 치면은 스폰서를 안 받는 골프 선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토너먼트 대회니까 상금으로 먹고 사는 거야. 쉽게 말하면은.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인터넷 쳐보면 아실 거예요. 뭐 임현 선수가 동양오리온 선수 포유해가지고 그래서 SK텔레콤을 갖다 스폰서 끌어들여가지고 그때부터 자기 팀원들이 월급을 받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네. 그 전에는 안 그랬던 거지. 그 전에는 어떻게 무슨 누가 월급을 줘 나한테 그런 게 없는 상황이니까 당시에는 스타리그를 만약에 탈락을 했으면 몇 개월 동안 손가락 빨고 있어야 돼. 그 지역 대회가 없으면요. 그러면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스타크래프트 인기 많으니까는 요즘에 롤 인기 많으니까 AOS 아류작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뭐 와우 인기 많을 때는 MMORPG 아류작 엄청 나오듯이 그때도 국산이든 뭐 유럽이든 뭐든 스타크래프트 아류작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회를 무조건 열어. 자기들도 홍보를 해야 되니까 막 상금 1,000만 원, 500만 원 걸고 그러면은 뭐 거기 나가서 뭐 얼마 그래도 기본 까다가 있으니까 거기 나가서 얼마큼 하면은 그래도 한 1, 200은 버니까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그 영상이 남아 있더라고요. 커프라고 킹덤 오브 더 파이어라는 그 국산은 RTS였는데 예, 거기 영상이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왜 그 당시엔 왜 그렇게 이상한 옷을 왜 항상 입혔어? 그때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인터넷 처음 나올 거야. 또 똑같은 얘기인데 막 뭐 이 세상 커피가 아니다 이런 것처럼 막 사이버티, 맞아. 밀레니엄. 예? 옛날에 ADSL 광고 같은 거 보면 다 그런 거였어. 메가패스 광고 봐요. 막 그때 보면은 막 이제 반짝반짝 해가지고 막. 그러면은 그렇게 하다가 프로게이머의 월급을 받는 그 시기는 아니었고 그쵸. 네. 토너먼트 같은 거 나가고 네. 근데 그러면은 그런 거 하다가 뭐 그때 에피소드 같은 거 뭐 재밌는 게 있다거나 그때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일단 그때 제가 처음으로 OGN에서 방송 대회를 찍어본 게 그때는 메가스테이션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들어봐라. 지금은 이제 아시네. 지금은 상암 e스포츠 스타디움이라고 OGN이 이제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경우 임대해서 쓰나? 아무튼 서울시 거니까 그래서 쓰고 있는데 그 전엔 용산이었고 그 전에 이제 메가스테이션이라고 삼성동 코엑스에 메가박스 현재 메가박스 옆에 그 부스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PC방도 그때 PC방 비쌌어요. 그때 메가스테이션이랑 PC방 안에서 그 만들었는데 PC방 1시간에 2,500원이었나?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그때 2000년 초반 되니까 엄청 비쌌어요. 근데 약간 고급 PC방? 그냥 시대를 잘못하고는 안타까운.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옛날 임요환 선수 경기 보면은 막 사람들이 이제 막 여기서 막 둥그렇게 막 뒤에서 보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치. 그 경기장이라 보면 돼요. 근데 거기가 안 좋은 게 그때가 마침 딱 LED 모니터가 처음 나올 때예요. 평면 LED 모니터, CRT가 아니라 LED 모니터가 처음 나올 때인데 이게 비치는 거야. 조명이 있으면. 조명이 있으면 비쳐서. 그래서 별의별 썰이 다 돌아간 게 그 당시 웃겼던 게 테란이 불리하다. 방운대회에서 테란이 임요한전에 우승을 못했더니 그 이유가 CRT 같은 경우보다 LED로 하니까는 반응 속도가 늦는데 가뜩이나 조명을 받으니까는 테란 애들이 마인드 컨트롤이 힘들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컨트롤이 힘들다. 뭐 이런 썰도 있었고. 그랬나 싶었는데. 근데 좀 약간 반응이 느리긴 했어요. 근데 그때 아마 스폰 때문에 그런가 봐요. 자세히는 몰라요. 나도. 왜 굳이 게이머들도 CRT 모니터를 원하는데 왜 그렇게 다 무조건 LED 모니터를 고집을 했는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반응이 한 0.1초, 2초 늦었어요. 그래서 이게 클릭을 해봐도 이제 바로 뭔가 쫙쫙 붙는 느낌이 아니고 이렇게 약간 툭 하다가 붙는 이런 느낌? 그러면 예, 그런 게 좀 있었고 이제 인기 그게 스케줄이 그 당시 OGN에서는 여러 가지 게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인기 게임 녹화 시간 다 해서 생방송을 하는 건 스타리그가 아주 좀 나중에 시작을 했어요. 다 녹화 방송이었어요. 막 아침 10시부터 쫙 녹화를 하는 거야. 그날 밤까지. 그 무슨 게임 해가지고 쫙 하는데 이게 뻑이 잘 나. 옛날 컴퓨터들이. 실제 게임 방송인데도 뻑이나 이게 드랍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뭐 룰도 규정punk도 있고 룰도 있고 그래서 이 정도 이 선수가 유리했으니까 재경기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이 선수 판정승을 하겠다. 뭐 이런 경우도 많아요. 물론 뭐 판정승에 대한 거 옛날에 온풍 사건이라고 아실 거예요. 온풍 사건 때문에 뭐 그것도 논란된 것도 있고 하긴 한데 어쨌든 그런 게 그래도 판정하는 사람이라도 있잖아. 그때는. 그치. 우리 땐 그게 없어요. 무조건 재경기야. 내가 만약에 소위 말하면 요즘 롤로 치면 넥서스 다 까고 있는 넥서스를 밀고 있는데 그때도 재경기인 거야. 상대방이 싫은데요. 저 이길 수 있는데 이러면은 답이 없어. 그냥 야 PD가 어떠니 너 뭐 얘가 이겼다고 인정할래? 그러면은 인정하는 애들이 있는데 근데 그 당시 서로 아는 사이거나 이러면 하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승부가 센 애들은 인정 안 한단 말이야. 그럼 재경기야 무조건. 그럼 녹화 시간 늘어지는 거야 이제. 그럼 와서 이제 대기 타고 있고 이제 뭐 밥 먹고 와도 안 끝나고 분명히 우리 녹화는 12시인데 2시가 돼도 PD는 근데 이제 그 당시 지금 그러면 큰일 날 건데요. 그 당시에는 PD분들 중에 PD나 스태프 중에 일부 분들은 막
지가 그래도 승질나니까 나중에는 소위 말하면 지가 막 뭐라 그래야 되는데 애들이 뭔 잘못이야. 컴퓨터 뻥 나는데 그럼 막 진짜 소위 말해서 18세기 18세기 하면서 야 게임 똑바로 안 해? 막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많대. 근데 어린 마음이지만 기가 막히잖아. 이게 그러니까 애들이라고 애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가 경험을 해봐서 느낀 건데 애들은 모르는 게 아니고 애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니까 못 받아들이고 겁이 나니까 말을 못 할 뿐이지 내가 피해를 볼까봐 아니면 이런 상황을 겪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좀 그런 부조리도 많아요. 이제 그래서 뭐 요즘에 뭐 선수들 뭐 잘 못 믿 에이전트 못 믿는다 뭐 한다 이런 얘기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요즘은 꿀이지. 정말. 그 프로게이머 생활을 잘 하고 있었는데 네. 어떻게 지금은 어쨌든 하고 있지 않잖아요. 네. 중간에 어떤 방향 전환을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어떤 그 시기의 어떤 이유들 그거는 다음으로. 그러면은 뭔 얘기야? 지금 뭐야? 지금 우선 한번 끊고 잠깐 아. 쉬었다가 또 다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